이번 편부터 시작하는 4부는 양자 얽힘이라고 불리는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 빛보다 빠른 신호를 주고받는 듯 동시에 행동한다는 양자 이론이 내포하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론을 설명할 것입니다. 양자 얽힘은 보통 자연에서 경험하는 국소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어떤 두 물체가 얽힘이 유지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물체의 변화는 즉시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양자 이론이 비국소성을 가지는 얽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처음 인지하고 이를 EPR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양자 이론 물리학자들은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20세기 후반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등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양자 이론의 응용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번 4부에서 양자 얽힘 연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35번째 편은 양자 이론은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서술한 아인슈타인의 EPR 논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어를 중심으로 하는 코펜하겐 해석이 양자 이론의 주류가 되지만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측정이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코펜하겐의 주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은 광자상자 사고 실험을 제안하였습니다. 측정과 무관하게 물리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광자상자 실험을 변형시키고 결국 EPR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927년 솔베이 회의는 양자 이론에서 보어를 중심으로 코펜하겐 해석이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됩니다. 코펜하겐 학파의 주요 학자들도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치하는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전자의 상태는 파동함수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파동함수는 어떤 고유 상태로 붕괴할 확률만을 나타낼 수 있고, 측정하게 되면 파동함수는 붕괴하면서 어떤 하나의 고유 상태가 됩니다. 개의 어떤 한 쌍, 위치와 운동량 또는 에너지와 시간과 같은 물리양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한데 이를 불확정성 원리로 나타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의 한계가 아닌 자연의 원리로 간주합니다. 보어는 불확정성 원리를 더 확장하여 대상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사용해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상보성을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확정성 원리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고안했지만 보어가 측정은 항상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불확정성이 개입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방어하였습니다. 파동력학의 드브로이와 슈레딩거도 코펜하겐 해석 쪽으로 거의 기울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양자 이론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928년 아인슈타인은 심장 문제로 쓰러져 1년 정도 요양을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졌던 통일장 이론을 구상하면서 양자 이론의 통계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30년 솔베이 회의는 자기장을 주제로 열리게 되고 아인슈타인과 보어도 참석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사고 실험으로 보어를 곤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광자상자 사고 실험이라는 것으로
앞서 21편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였습니다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광자로 가득 찬 구멍을 하나 가진 상자가 있는데 내부에 시계가 있고 시계는 구멍을 열고 닫는 셔터와 연결되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의 질량은 스프링과 밑에 달린 추의 질량에 의해 늘어난 정도를 눈금으로 읽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정확한 시간의 셔터를 열고 닫아 광자 하나를 나가게 하면서 열고 닫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그리고 추를 바꾸어 눈금이 0이 되도록 하여 나간 광자 질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질량과 에너지 관계로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시간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의 반론은 질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눈금을 0으로 맞추게 되는데 측정을 위하여 빛을 보내야 하고 이 빛은 바늘과 눈금의 운동량을 전달하게 됩니다. 측정하는 동안 측정을 위한 빛의 운동량에 의하여 상자가 진동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질량을 알려면 평균값을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평균 위치를 구하면 셔터가 열리고 광자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장 안에 놓인 시계는 무중력 상태의 시계보다 중력 상태에 의하여 느리게 가게 됩니다. 상자가 중력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진동하기에 셔터가 열리는 시간에 불확정성이 개입하게 되고 눈금의 평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광자의 에너지는 정확하게 측정하지만 시간은 그만큼 불확실해지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합니다. 보가 불확정성 원리를 방어하는데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해결한 것입니다. 보 자신은 물론 다른 물리학자들도 코펜하겐의 승리라고 생각했고 코펜하겐 해석이 양자 이론의 주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통계적 법칙은 잠정적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광자상자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더 깊이 숨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것이었고 이를 보는 물론 다른 물리학자들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원리를 더 이상 의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자상자 실험은 불확정성 원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아니었고 후에 양자 얽힘이라고 불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사고 실험을 더 발전시키는 보완을 하고 여러 곳의 강연에서 언급합니다. 원치 않은 중력장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평으로만 움직이도록 합니다. 셔터를 작동시키는 시계를 가진 상자가 기준 좌표계 안에 마찰력이 없는 레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레일의 한쪽 끝에는 스크린 또는 반사 거울이 있습니다. 관찰자는 상자 위에 타고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과 함께 한 개의 광자를 스크린을 향해 발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둘 중에 어느 한 경우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발사 순간 상자의 기준좌표계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광자의 스크린 도달 시간을 예측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좌표계에서 상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광자의 진동수와 물질파식과 도플러 효과를 고려하여 스크린에 도달한 광자의 에너지를 예측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자를 출발한 광자는 상자에서 행해진 어떠한 측정에 의존하지 않은 실제 상태를 나타낸다고 간주합니다. 즉 광자의 성질은 측정이 직접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자에서 측정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광자는
파동함수에 의하여 표현되지 않은 상태인 광자의 확실한 에너지와 확실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동함수에 의한 서술은 물리적 실제의 완전한 서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30년 솔베이의 광자 사고 실험을 수평으로 돌려놓은 것만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광자상자 실험은 양자 이론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관찰과는 독립된 어떤 상황의 실질적 상태의 아이디어는 물리학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에서 인과성과 관찰자와 독립된 실제가 존재하고 물리학 이론은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양자 이론의 통계적 서술은 인과성을 모호하게 하고 관찰에 의하여 존재를 서술하는 이론은 완전한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코펜하겐 쪽에서도 광자상자 실험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제자 폰 바이츠체커에게 연구를 시켰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절친인 에렌트 베스트는 아인슈타인의 보완된 광자 실험에 대한 편지로 설명을 듣고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이해하지 못하였고 보어와의 토론을 주선하려고 합니다만 성사되지 못합니다. 1933년 솔베이 회의에서 보어와 조수인 로젠펠트는 양자 이론의 상보성에 관하여 발표하는데 참석했던 아인슈타인은 광자상자 실험을 더 변형시킨 EPR 논문의 요지와 거의 유사한 언급을 했는데 보어나 로젠펠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현재 양자 이론의 많은 문제는 얽힘과 관련이 있고 아인슈타인의 EPR 논문과 슈레딩거의 고양이 문제가 언급됩니다. 그러나 양자 이론 해석의 주류인 코펜하겐의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는 얽힘 문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쪽에서는 자신들이 완성한 이론에 내재해 있는 양자 얽힘을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가 지적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얽힘은 양자 이론이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의 업적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당시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거리 작용을 받아들여 만류 인력을 제안하고 근대 과학 혁명을 완성하였습니다. 20세기 물리학 혁명을 이끈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에 내재된 양자 얽힘, 즉 동시적 원거리 작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 물리학의 틀을 깨지만 또한 유지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역사로 배우는 양자 이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양자 이론을 어렵게 느끼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는 양자 이론은 어려운 수학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2부를 보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연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이고 사부의 주제인 양자 얽힘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적 입자의 상태를 교란시키지 않은 채, 즉 직접적 측정 없이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리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광자상자 실험과 그 이후의 변형이 이를 위한 것이었으며 1935년 물리적 실제의 양자역학적 기술은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EPR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하여 불확정성 원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보어는 잘 방어하여
양자이론의 코펜하겐 해석은 주류로 자리잡게 됩니다. 1930년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광자상자 사고 실험을 통하여 양자이론에서 양자 얽힘의 문제가 내재된 것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보우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설명으로 방어를 훌륭하게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광자상자 실험 이후 이를 변형한 형태로 불확정성 원리를 인정하더라도 측정과는 무관하게 물리적 실제로서의 물질 상태가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결국 EPR 논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는 EPR 논문의 내용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